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철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그 문장의 네 가지 특징 중에서 후치수식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 관계대명사의 어떤 기본 개념부터, 기본 개념이나 또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후치수식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부터 간략하게 일단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관계대명사는 일단 시험 영어에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 포인트로 거의 뭐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소유격 관계는,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은 보통 많이 나오진 않고, 보통 출제 포인트는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순서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뭐 간혹가다 주격이나 목적격, 주격보다는 특히 목적격 예, 보통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문장 구조, 그것들을 물어보는 뭐 수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관계대명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보통 소유격과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순서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관계대명사의 어떤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 관계대명사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알아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말뜻부터 가면은, 일단 관계대명사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명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관계 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명사하고 관계가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 복합관계대명사 뭐와 뭐를 대신 쓴 거냐면 접속사 대명사를 대신 쓴 게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 대명사. 이 접속사 대명사를 하나로 바꾼 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명사의 두 개의 단어를 짧게 하나로 바꾸면 이제 주격일 때는 후, 뭐 사물일 때는 위치, that 이런 식으로 갖고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요 한글부터,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국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예를 들면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6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자, 요런 이제 두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래는 문장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라는 게 여기에 이제 보통 들어가죠. 그죠? 원래는 그리고 이렇게 갖고 됐는데, 요거를 한 문장을 만들면 뭐 나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자연스럽게 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는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이제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도 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 국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그 용어는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용어는 없고, 요거하고 비슷한 역할로 국어적 용법, 그 문법 용어가 안긴 문장이라는 그 문법 용어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더 좀 뭐랄까 더 이쁘죠? 표현이 안긴 문장, 관계대명사 이거보다는 안긴 문장, 이게 더 이쁘잖아요. 그죠? 참 국어가 그래서 참 이쁜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국어는 정말 참 대단한 언어다. 그래서 또 세종대왕님을 또 한 번 더 존경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 이제 요런 건데, 자 요거를 한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6개월 할 수 있다. 요걸 딱 보니까 나는 한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똑같은데, 요거를 줄이다 보니까 뭐가 생략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녀라는 걸 생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여자와 그녀는 어때요? 결국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결국은 요 6개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할 수 있다가 지금 이걸 수식해 주는데 그 있다라는 동사형 어미가 있는이라는 관용어 어미, 즉 형용사형 어미로 바뀌었죠. 그래갖고 요게 6개월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걸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자, 이제 후치 수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하겠지만, 국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줄 때 국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는 전치 수식이에요. 무조건 앞에서 다 수식을 해줘요. 국어는 100%다 앞에서 수식해 주는데, 영어는 앞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특히 이제 후치 수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무조건 후치 수식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수식을 해줘.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후치 수식 설명할 때, 후치 수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한국어는, 국어는 앞에서 수식해 주고 영어는 뒤에서 수식해 준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지금 요거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 줬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리고라는 거와, 어차피 그리고라는 접속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팔품사에 설명했던 접속사의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지니까 접속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가 생략이 됐고, 한 여자와 그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I met a woman. 자, 그 다음에 she can speak 6 language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문장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에 and가 있었던 거죠.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and 그리고 she can speak 6 languages. 자, 그녀는 6개월 할 수 있어. 요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관계대명사 만들어 보면, 자, 공통되는 게 어느 거예요? 바로 a woman과 she죠. 근데 아까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했듯이 뭐하고 뭐를 대신 쓴 거야? 접속사 대명사를 대신 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봐. 공통되는 거는 a woman하고 she인데 접속사와 대명사를 대신 썼는데, 이 she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죠. 즉,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수식받는 이 명사를, 수식받는 명사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거를 영어에서는 요걸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바꾸면 I met a woman. 자, 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 선행사가 이때는 사람이고, 지금 어디 나왔냐면 얘가 she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선행사가 바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어 자리, 즉 주격이라는 건 주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뭘 쓴다? who를 쓴다는 얘기예요. 즉 and she를 바꿔 쓴 게 바로 뭐냐면 who,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의 가장, 국어는 뭐냐? 있다라는 서술형 어미를 있는이라는 형용사 어미로만 바꿔준 건데, 얘네들은 뭐냐? 영어는 어미라는 거를 바꿔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예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일 때는 who,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who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o, 그 다음에 can speak 6 languag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면 보세요. 이때 이 who는 뭘 대신 쓴 겁니까? 바로 she하고 she를 대신 쓴 거죠. 그러니까 who하고 she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who는 she를 대신 쓴 거니까. 근데 she는 또 뭐를 대신 썼어요? a woman을 대신 쓴 거죠. 그는 a woman과 who는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결국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국어는 어디서 수식해 준다고? 앞에서 수식을 해주지만 영어는 어디에서 수식해 준다?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관계대명사 앞에서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요?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즉 who가 나왔으면 이 who가 관계대명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앞에서 끊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는 잘 보세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이 여자와 who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녀 갖고 그 생략했던 and she의 개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끊어서 해석하니까. 그러면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녀는 6개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녀는 6개월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또는 그리고 그녀는 6개월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요거는 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보통은 이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대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면은 she,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who나, he나 she나 뭐 이런 걸로 you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 사물일 때는 뭐 it로 바꿀 수 있고 they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어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훨씬 나아요.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 6개월 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쭉 읽고서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보면은 우리도 그 국어를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내려가면서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는 보통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어떻게 하냐? 6개월 할 수 있는 여자. 이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되돌아오면은 속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해석하는데 관계대명사는 또 다른 관계대명사 얼마든지 문장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뒤에서부터 자꾸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 해석한 걸 또 연결을 짓지를 못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국어처럼 나는 6개월 할 수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 이런 순서로 가듯이 이것도 그냥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 끊어서 읽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어떤 여자? 6개월 할 수 있는 여자. 또는 나는 한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여자는 6개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눴어도 여러분들 이 문장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해석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6개월 할 수 있는 한 년 만났다. 이렇게 그냥 해석, 짧으니까 이게 해석이 되지만 긴 경우에는 또 관계대명사 안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뭐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사 대명사로 연결시켜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여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 어떤 명사, 6개월 할 수 있는 명사, 6개월 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식으로 갖고 두 가지의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하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는 어떤 문장 형태를 취하느냐 잘 보면 자 선행사 우리가 보통 선행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선행사가 나오고 사람일 때는 뭐를 쓰냐 지금 여기처럼 who를 썼죠. 그러면 사물일 때는 뭘 써? which를 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때 who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어? 요 who 대신에 요거는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되겠죠. who 말고도 뭘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 대신에 that으로도 바꿀 수 있죠. 자, 여기처럼 지금 여기 맨 위에 올라오면 사람 사물일 때는 뭘로? that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사물 동물이 된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 나올 때는 who나 that,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 그리고 뒤에가 어떤 형태 나왔어요? 지금 보면 뒤에가 이렇게 동사가 나왔죠. 즉
주격 관계대명사는, 즉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를 대신 쓴 거다?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 거죠. 그러니까 주어를 대신 쓴 거니까 주어 대신에 얘를 쓴 거죠. 주어 대신에. 아까 여기 보면은 who는 she 대신 썼고, 그러니까 she가 지금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대신에 쓴 거니까 그 접속사 대명사 주격이니까 그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주어 대신 쓰니까 당연히 뒤에는 이렇게 동사가 오겠죠. 그러면 지금 뒤에가 어때요? 얘는 관계대명사 뒤에가 주어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주어가 빠진 문장. 자, 이해됐죠? 자, 요거 잘 정리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조금 파생돼 가지고, 자, 또 예를 들어서 주격 관계대명사 조금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지금은 주격 관계대명사 어디로 갔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문장 뒤로 갔어요. 그죠? I'm at home은 요게 이제 주절이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이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 주어를 설명해 줄 때는 어떤 거냐? 자, 얘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 여자는 삼성에서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예요. 그녀는 옆집에서 삽니다. 자, 그럼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어? 그렇죠. and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똑같이, 자, 그대로 갑니다. 자, 공통되는 게 이때는 the woman하고 and 어차피 접속사, 대명사. she가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야? 결국 이 여자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요 바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수식을 해주는 거고, 얘는 요 여자가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the woman, 그 다음에 선행 and she를 바꾼 게 who가 되겠죠. who, 그 다음 그대로 요걸 써주면 되는 거죠. 뒤에 거 그대로 lives next door, 그 다음에 works at 삼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어라,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야? 관계대명사 수일치 문제. 관계대명사에서 주격이나 목적격이 나올 때는 바로 이 수일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관계대명사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후 물어보나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나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수일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 똑같이 가는 거예요. who는 뭐 대신 쓰였어? 이 who는 she, 그죠? and she에서 she 대신 쓰였죠? 그럼 she는 또 뭐 대신 썼어? woman 대신 쓴 거죠. 그럼 the woman과 그 다음에 who는 어때요?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동사가 지금 여기도 동사가 나왔고 여기도 동사가 나왔는데, 진짜 동사는 어느 게 진짜 동사? 이 문제에서 진짜 동사는 바로 얘가 진짜 본동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동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안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the woman과 who는 어떻다고 해서 who는 she 대신, she는 woman 대신이니까 woman과 who는 어때? 같아. 같은데 얘가 지금 어때요? 단수지? 단수니까 어떻게 돼? 얘도 단수가 되는 거죠. 단수 동사에다가 s 붙여줘야 되고, 동사 뒤에 s. 그 다음에 진짜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으면 얘가 진짜 주어죠. 그죠? 본주어. 얘가 또 어때요? 본동사. 그러니까 주어에 또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work에다가
s를 붙여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수일치 문제입니다. 여기가. 그래갖고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요거에 수일치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관계대명사가 문장 맨 뒤에 지금 목적어를 수식해 줄 텐데 얘처럼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 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명사,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는 후, 사물일 때는 위치, 그 다음에 사람, 사물 다일 때는 대수로도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요것도 후 대신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사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여기처럼 동사 원.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어떻게 해서 바로 여기가 동사 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명사가 단수이면 당연히 이 동사도 어떻게 돼야 돼?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단수 동사, 복수 동사는 지난번에 그 팔품사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아, 동사 부분에서 설명했어요. 동사 부분. 자, 앞전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동사와 능수동의 개념 거기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 명사지만 얘가 뭐가 돼? 얘가 주어가 되죠. 이 문장에서는. 주어니까 얘가 당연히 요게 본주어, 얘가 본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주어에 동사를 또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가 돼야 돼? 단수 동사가 돼야 된다. 요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자, 요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요 포인트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자, 아까는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조금 더 해석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볼게요. 아까 문장 맨 뒤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뭐 목적어나 보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동사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줄 때 요게 이제 결국 명사니까 이렇게 수식해 줄 때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 그리고 대명사. 자, 등위 접속사 대명사 아니면 어떤 명사 이런 식으로 갖고 그런 식으로 수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요거를 묶어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하는 게 해석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꾸 여기서도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좀 끊어지는 의미가 좀 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주어기 때문에 주어는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명사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주어는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주어는. 이해되셨나요? 갖고 뭐뭐 하는 주어는 이렇게 하고 뭐뭐 하는 명사 또는 뭐뭐 하는 주어는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게 훨씬 더 주어는 은는, 그러니까 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번 해석해 본 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뭐뭐 하는 주어는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래갖고 요거 여기는 제가 이제 저기는 있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I met a woman. John loves her. 자, 요겁니다. 자, 원래 이제 여기 end가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그냥 end 다 뺄게요. 계속 end 쓰니까 귀찮기도 하지만 어차피 end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차피 end가 있었던 건데 그거 생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게 어느 겁니까? 자, 보면은 woman과 her죠. 이때는 and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 여기서는 어느 자리야? 바로 목적어 자리인 거죠. 아까는 주어 자리였는데 지금은 목적어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I met a woman.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어일 때는 뭘 쓴다? whom을 쓰는 거예요. whom 또는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John loves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수식했는데 아까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등위 접속사, 대명사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자, 한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조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두 번째가 어떤 명사. 나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면 존이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어떤 여자? 존이 사랑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갖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편한 대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되냐면 I met a woman. 그 다음에 여기서 whom이나 that을 썼는데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쓰냐? 생략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왜 어렵냐면은 가장 어려운 건 바로 뭐냐면 주격일 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who나 여기처럼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네들을 요것들은 생략할 수가 없는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whom이나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어. whom, that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I met a woman, John loves her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가 이제 조금 특히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략됐을 때, 이 생략됐을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존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요 해석된다는 거, 이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익숙해져야 돼요. 정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운 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장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선행사,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whom, that, 생략.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목적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 목적어 대신에 이 선행사를 쓴 거니까 지금 없죠? 그것처럼 사물일 때는 which, that, 생략,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이때 목적어가 또 없죠. 자, 목적어 없이, 그래서 얘는 둘 다 이때도 불완전한 문장 형태죠.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는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바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즉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가 바로 주어, 동사, 즉 생략된 거, 생략된 주어, 동사가 그대로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얘도 결국은 뭐가 돼? 명사죠. 그래서 이때 요 구문이 어떻게 되냐면 요 구문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면 명사,
동사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얘가 주어지만 주어 동사지만 주어 자리에 명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석된 거 그러니까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면 명사 명사가 겹쳤는데 뒤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가 목적어가 없다. 이 얘기는 무조건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이렇게 수식해 준다라는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love가 원래 무슨 뜻이야? 사랑하다잖아. 사랑하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랑하다야? 뭐뭇을 누구누구를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했는데 그 누구누구에 대한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없다?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지금 얘네들이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관계대명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서 생략된 거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따지냐면은 분명히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가 뭐야?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 얘기는 뭐가 된 거다? 관계대명사가 된 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봐두셔야 됩니다.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문장은 정말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뭐다? 동사 뒤에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 안 나오고 목적어가 없다? 그 얘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된 거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가 John loves가 아니라 John is loved라는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도 조심해야 돼. 수동태는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는 애입니까? 없는 애입니까? 원래 목적어가 아예 없는 애죠. 수동태 자체는. 왜냐하면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아예 앞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애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 뒤에 목적어가 있는 애가 지금 어디로 간 거야?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얘가 이 동사가 BPP 형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타동사가 BPP 형태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타동사가 BPP 형태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수동태랑은 뒤에 아예 목적어가 아예 없는 애니까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is loved가 됐다는 얘기는 아예 목적어가 아예 없는 애야. 목적어가 아예 없는 애야. 없는 애기 때문에 허하고 원래는 여기 허가 있었던 건데 허하고 같으니까 생략을 한 건데 목적어가 아예 없으니까 뭐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이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고 BPP는 쓸 수가 없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인스타나 또는 댓글에다 달아놓고 그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이 동사가 타동사이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타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야 되지 수동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 속에서 파악하는 것들을 따지고 보면 되게 짜증나고 이걸 어떻게 찾아내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영작할 때는 이 생략하는 게 되게 간편해요. 왜 그러느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I love Jane. 나는 제인을 사랑해.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영작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제인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제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Jane, I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영작할 때는 이게 엄청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독해상에서 찾아내는 게 이제 짜증나는 거지, 영작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게 앞으로만 튀어나오면 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죄인 이렇게 되겠죠. 원래 그럼 여기 뭐가 있었던가? whom이나 that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생략한 거야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죄인. 그렇게 따지면 love라는 지금 목적어 앞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때 I am loved 이렇게 수동태 쓰면 되는데 아예 안 되지. 목적어 아예 없으니까. 왜냐면 이 죄인이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앞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be loved는 자체는 목적어가 없는 애니까 이 자체가 아예 목적어 없는 애니까 관계대명사를 만들 수가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문장 하나 더 볼게요. Jane is my best friend. 자, 이렇게 되고 John loves her. 자, and가 있었던 건데 일단 그냥 평행선 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때는 Jane하고 her가 되겠죠. 원래는 and her였는데 and 이제 뭐 그건 빼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자,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Jane 그 다음에 whom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쓰는 거죠. 어차피 이제 요게 Jane을 수식해 주니까 John loves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whom 대신 뭘 쓸 수 있어? that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뭐야? 존이 사랑하는 제인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Jane, John loves is my 이렇게 되겠죠. best friend 이렇게. 젠장 loves is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젠장 loves is my friend.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요게 생략됐을 때 이제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는 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키포인트죠. 아까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디로 간 거냐면 이 목적어, 즉 문장으로 따지면 얘가 주어, 동사, 이 목적어를 수식해서 관계대명사가 문장 맨 뒤에서 이렇게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건데 요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를. 이런 식으로 주어를 수식해 줄 때는 이제 요게 동사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그 주어를 수식해 줄 때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따질 수가 있겠죠. 바로 명사원, 명사원, 명사투, 동사원, 동사투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수식해졌고 얘가 진짜 주어, 얘가 진짜 동사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또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뭐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죠. 주어, 주어원, 동사원, 동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어차피 명사, 명사, 동사, 동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수식해준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이건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든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생략됐을 경우.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다 뭐라고? 타동사이겠죠. 이때는 요게 타동사이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 없이 나올 때 요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뭐 아니면 뭐 명사 주어 동사 동사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얼마든지 뭐 법칙이야 뭐 이제 만드는 방식으로만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문장 형태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잠깐 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예를 들면 I know the man. 자, 그런데 his name is strang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공통되는 게 the man하고
이때는 his가 되겠죠. 그의, 그 남자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I know the man.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무슨 격? 이때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whose를 쓰는 거예요. 이때는 whose. 그 다음에 name. 자, 그대로 들어가죠. is strang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심해야 되는 문장 형태로 따지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선행사가 얘는 사람, 사물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주가 들어가고 소유격이라는 얘기는 혼자 나의, 너의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나요? 걔는 혼자 소유격 자체는 혼자 쓸 수 없죠. 나의 책, 너의 가방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꼭 나와야 돼. 갖고 뒤에 명사가 나오고 얘가 포인트예요. 명사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그래서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는데 어떤 남자냐면 이것도 이제 어떤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남자면 이름이 이상한 남자 이렇게. 어떤 남자? 이름이 이상한 남자. 근데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이상한 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후주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한번 볼게요. I have a book. 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책 한 권 있는데 John doesn't understand its plot. 그것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걸 그대로 바꾸면 I have a book. 자, 공통되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whose plot John doesn't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해석이 좀 더 까다로워요. 나는 책을 한 권 갖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존이 줄거리를 이해 못하는 책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존이 이해하지 못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이제 뒤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문장에서 목적격일 때는 조금 더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갖고 이것도 어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갖고 관계대명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주격일 때는 두 가지 해석으로 됐지만 목적격이나 소유격일 때는 이렇게 그냥 어떤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명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가지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한번 볼 건데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데 관계부사도 나오면 좀 어려워하고 근데 간단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I know the woman. 자, 이렇게 되고
John is talking to he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통되는 게 어느 거예요? 이때 a woman과 her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생략하면 어떻게 돼? I know a woman.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이때는 이게 무슨 격이냐 허니까 목적격이 되겠죠. 그녀를 그러니까 to 전치사에 대한 목적 전치사에 대한 명사는 바로 목적격이죠. 그래갖고 whom을 씁니다. whom 그 다음에 John is talking to까지. 근데 이제 이때 that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요 to라는 녀석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to라는 녀석이 talk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her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talk가 to하고 관계가 깊다면 존은 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to가 her하고 관계가 깊다면 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to는 그녀에게니까 her하고 관계가 깊겠죠. 그러면 자 똑같이 갑니다. whom이나 that은 뭐 대신 썼어? her 대신 썼지요. her는 woman 대신 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woman과 whom이나 that은 어때요? 같은 거지. 그런데 아까 이 전치사 to는 뭐하고 관계가 깊다고? 바로 her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랬잖아요. to her. 그러니까 to whom, her, woman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to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갖고 to whom. 왜냐면 to whom이라는 건 to her 같은 거니까. to whom John is talking.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to 다음에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하고 절대 같이 못 씁니다.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잘 봐. 이때 요거는 둘 다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뒤에는 어때?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즉 여기서는 이제 주어 동사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 이때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요. 관계 대명사니까. 자,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동사하고 여기는 어차피 터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동사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딱 끝이에요. 그런데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에서 바로 관계부사가 파생이 됩니다. 자, 그럼 관계부사는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관계부사는, 자, 요거 예문 한번 더 들어볼게요. This is a place. 자, 나는 여기는 이제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I can fix the car in it.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문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This is the place. 장소인데 어떤 장소? 여기서는 공통된 게 place하고 it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가면 되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니까 which로 바꿀 수 있죠. which I can fix the car in까지. 이제 요거를 that으로도 바꿀 수는 있는데, 자, 이때 아까 똑같아요. 자, 전치사 in은 car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it하고 관계가 깊어요? it하고 관계가 깊죠? 그러면 which는 뭐 대신 썼어? it 대신 쓰였고, it는 the place. 그럼 the place하고 which나 that은 같은 거죠. 그러면 아까 in은 it하고 관계가 깊다고 했으니까 in이 it, 즉 관계대명사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i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in을 빼는 거죠. in이 앞으로 갔으니까. 이때 in that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자 앞에 지금 전치사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지금 전치사 관계대명사 여기도 전치사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죠. 근데 이때 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이때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 인위치를 한다로 바꾼 게 장소기 때문에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I can fix the car 이렇게. 아까 이 where는 이 안에 뭐하고 같은 거야?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똑같은 거니까 이 where는 인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인위치를 하나로 바꾸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부사는 바로 뭐냐면 즉 어떨 때 그럼 관계부사를 쓰냐면 앞 선행사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나오면 뭘 써야 돼?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면 why. 방법이면 how.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똑같이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얘네들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어때?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데 전치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가 어때요?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나 전치사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뒤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 가장 뭐야? 아까 얘네들은 여기서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왜 여기선 끝났냐면은 앞에 선행사가 지금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바로 이런 장방시, 즉 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부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관계대명사는 뭐를 대신 쓴 거냐면 접속사 대명사를 대신 쓴 게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부사는 바로 뭐냐면 접속사 부사를 대신 쓴 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and가 있었던 거고 in it라는 것은 전명구니까 얘는 부사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또는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하면은 there가 가야겠죠. 같은 부사니까 거기에서 나는 차를 고십니다. 그 장소나 거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there를 하나로 바꾼 게 whe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를 대신 쓴 거. 관계부사는 접속사 부사를 대신 쓴 거다. 근데 결국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둘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데 선행사가 뭐 사람, 사물 이런 것들에 그냥 것들이 나오면 그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일 때는 관계대명사 쓰는 거고 이렇게 그 부사가 나올 때는 그 관계부사를 쓰는 거고 근데 부사라는 것은 부사가 빠져도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는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나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주격.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된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that.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이 나오고 뒤에는 동사.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주격 관계대명사의 문장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선행사가 즉 명사가
주어 자리 올 때, 이거는 이제 기본 문장이고, 주어 자리 올 때는 주어,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그 다음에 동사 one, 동사 two 이렇게 될 때, 이때 이 주어가 단수일 때는 이때도 단수동사, 단수동사. 요게 이제 기본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둘 다 지금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 형태죠? 여기도 불완전한 문장 형태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고. 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 which인데 이때 어떻게 할 수도 있죠? 대수 바꿀 수 있고 또 사람이면 죄송합니다. whom 대수를 바꿀 거 이때 생략도 가능하고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온다. 사물일 때는 whom이 나오고 that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꾸 틀리네. which that 생략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 나온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때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어떻다?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는 BPP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그래서 여기도 또한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어, 주어원, 동사원, 동사 했을 때 요것도 어때? 이때 이제 생략된 거죠. 자, 이렇게 생략이 됐을 때 요게 이렇게 수식을 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갖고 이때도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형태가 나오고, 여기가 진짜 주어, 본주어, 본동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사람, 사물일 때도 둘 다 어떻다? whose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요게 기본적인 문장 형태고, 이때도 불완전한, 두 번째도 주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게 주어가 사람, 사물 둘 다 되죠. 명사 그리고 동사 아니면 주어 동사 똑같이 불완전한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 진짜 동사는 요거죠. 그래갖고 이게 본주어, 본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위치나 whom, 위치 이렇게 되고,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보통 이제 전치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근데 이제 이때
전치사 whom 또는 전치사 which, 전치사 that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고 주어 동사 해갖고 이때는 불완전한 형태지만 이때는 완전한 형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똑같이 whom, which, that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는 똑같이 주어 동사 전치사 또는 전치사 whom, which, 전치사 which, 전치사 that 이때는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 해가지고 이때는 불, 이때는 one,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전치사 관계대명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 들어갈 때는 똑같이 뒤에가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주어 동사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자 관계대명사, 이제 보통 위치가 들어가 있죠. 사물이니까 위치,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해갖고 전치사 해갖고 불완전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할게요. 그냥 뒤에 문장 형태는 그대로 써줄 수 있으니까 위치, 주어 동사, 전치사 해갖고 불완전한 형태,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한 형태. 아니면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방법일 때는 how,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동사였고 one,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요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주격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주격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위 접속사 대명사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만 나머지 이 목적격부터는 다 어떻게 해석해준다? 그냥 어떤 명사 그냥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갖고 이제 이 문장 파악만 이제 이 문장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설명 한번 할게요. 이 that이라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that이 나왔으니까 이 that은 접속사 that과 이 that이 지금 배웠던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 that이 동격의 that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동격의 that. 그런데 접속사 앞에는 얘가 접속사를 쓸 때 앞에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주어 동사고 완벽한 문장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하냐?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시. 근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 그럼 주격, 주어 동사,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그래갖고 얘는 불완전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요 앞에부터 따져주면 됩니다. 동격에 대해서는 바로, 갖고 이거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이 동격에 대해서라는 건 뭐냐면 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합한 거예요. 어떠냐면 앞에 명사가 나왔고 얘가 수식을 해주는데 이 동격일 때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가 명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뭐 the fact, the clue, 뭐 the truth 이런 식으로 갖고 추상명사들이 보통 들어가는데 뭐 report 이런 식으로 갖고 결국은 얘는 수식을 해주면서 동시에 문장은 완벽해요. 그래갖고 문장이 완벽한 접속사 역할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게 그 동격의 대시입니다. 자, 갖고 요 대은 요 세 가지. 원래는 13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면 되고 요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 잘 따져 주시면 돼요. 갖고 that 같은 경우는 또 하나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치사, 이게 관계대명사가 됐든 접속사가 됐든 동격이 됐든 간에 전치사 다음에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쓸 수가 없는데 이때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in that 얘가 이제 접속사입니다. in that 주어 동사 얘가 완전하죠. 이때 that은 여기서는 전치사로 쓸 수 있는 건 접속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간에 전치사는 절대 쓸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in that 접속사 in that은 뭐뭇에 관해 말하자면 뭐뭇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 되고 똑같이 except that 이때 that도 접속사입니다. 똑같이 one 형태가 되면 이거는 뭐뭇을 제외하고 이럴 때는 그 예외적으로 전치사하고는 같이 쓸 수 있는 두 가지를 빼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hat 앞에 이게 that이 접속사가 됐든 관계대명사가 됐든 간에 앞에 컴마고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 좀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the room that 여기서 주어 동사 자 사물명사 that이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가 어떻게 돼서 동사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불완전하죠? 명사 that 동사. 자, 여기 한번 볼까요? that 뒤에가 명사 that 동사 딱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사 that 동사 이건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수식해 주는 거죠. 얘 맞춰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수니까 단수 간단하죠. 자, 이때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원래 자 보세요. 명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관계대명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냐면 관계대명사하고 이 전명구가 이렇게도 해석을 했을 수 있지만 이 전명구하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따져주냐면 이거는 결국은 의미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의미. 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겠죠. 갖고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요 대시 이걸 수식해 주는 거냐 아니면 얘가 이걸 수식해 주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의미를 따진다고 그랬죠. 갖고 that has been hired 즉 고용된 거래. 그러면 고용된 게 공장이야 직원들이야. 당연히 직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걸 수식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팩토리가 아니라 employees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have가 되는 거죠. 복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보니까 요게 바로 주어원, 동사원, 동사 또는 뭐 명사원, 명사투, 동사원, 동사투 뭐 어떻게든 뭐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왜냐면 make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가 생략된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어디에? 이 동사 원은 여기 our company는 요거, 그러니까 make와 makes는 이 our company에 맞춰주고 do와 does는 아이템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company는 단수니까 makes, 아이템은 복수니까 do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똑같이 명사 원, 명사 투, 동사 원, 동사 투 아니면 주어, 동사 주어 원, 동사 원, 동사 이렇게 갖고 결국은 얘가 이렇게 또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he 다음에 뭐가 돼?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했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어떻게 된다? BPP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BPP가 안 된다. 요거 잘 정리해 두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has가 되는 거고 influence 단수니까 becomes가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5번은 지금 어떻게 돼?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man은 men이니까 단수 복수? 복수. 그러니까 plan. 간단하죠? 이것도 주어, 주어원, 동사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명사원, 명사투, 동사원, 동사투. 어떻게 되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에 맞춰줘야 돼? The advertisement was 이렇게 된 거고, he, 그 다음에 요건데,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에서 생략된 거지. 그 목적격일 때는 수동태 쓸 수 없다고 했으니까 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place advertisement 하면 뭐냐? 광고를 재개하다, 광고를 집어넣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장 구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후치 수식을 설명할 때 이 구문을 그대로 설명할 거니까 이 문장 구조, 자,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여기 소유격,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요 개념들을 또 이 문장 구조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잘 정리해 두시도록 하시고 요거를 이제 알고서 후치 수식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